자기관리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중관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체중은 성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몇몇 선수들은 체중 관리에 실패하여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관리에 실패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아자르, 인간계 최강이라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기고 나서 내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1억 4,200만 파운드, 약 2,377억 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으나 아자르는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몸 관리에 있어 말이 많았던 아자르였으나 나이와 부상 문제가 겹치면서 몸 관리가 아예 실패한 상태로 나타났죠. 게다가 크고 작은 부상에 지난 4시즌 동안 7골 11도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역대 레알 마드리드 최악의 영입생 중 한 명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칼빈 필립스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주축 선수로 여겨졌던 필립스, 잉글랜드의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의 탄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맨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시티에 합류한 필립스는 부상으로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과체중으로 돌아오면서 시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평소 선수들에게 체중 관리를 강조했는데 필립스가 과체중인 상태로 돌아오자 펩 감독은 아직 필립스가 주전 선수로 뛸 자세가 되지 않았다며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를 떠나 인테르로 임대 복귀한 루카쿠. 하지만 루카쿠는 인테르에서 과체중 상태로 복귀했는데 지난 여름 첼시로 이적할 당시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루카쿠의 과체중 논란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18-19 시즌 맨유에서 비시즌에 몸무게가 불어나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맨유 전설 게리 네빌이 과체중 문제로 루카쿠를 집요하게 공격했죠. 맨유를 떠나 인테르로 온 루카쿠는 인테르에서 특별한 식단 관리를 거치며 적정 체중을 유지, 21-22 시즌 세리에A 우승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첼시로 이적한 후 식단에 변화가 생기면서 체중이 증가하였고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쳤죠. 결국 루카쿠는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인테르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루카쿠는 인테르에서 1년 전 몸무게를 찾기 위해 고강도 훈련과 개인 맞춤 식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네 번째 선수는 루크쇼입니다. 사우스햄튼 시절 매우 날렵한 모습을 보였던 루크쇼. 2014년 맨유로 이적한 후 몸무게가 부쩍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이스 바넬 감독은 쇼에게 과체중이라고 비난. 당시 바넬 감독은 쇼는 건강해야 한다. 쇼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죠. 여태 쇼는 시즌 전에 무리하게 감량하다 다시 찌는 과정을 반복하며 부상이 많았었습니다. 2019년 과체중 상태로 복귀한 쇼는 솔샤르 감독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죠. 그러다 2021 시즌 감량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로 등장했는데 오히려 부상도 당하지 않았고 축구 실력도 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인테르, 맨시티, AC밀란, 리버풀 등 다양한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보낸 발로텔리. 2016년 발로텔리는 리버풀에서 니스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 리그에서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발로텔리가 체중 관리에 실패하여 구단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발로텔리의 과체중 논란이 또 한 번 점화되었는데 세리에A 브레시아 칼초로 이적한 발로텔리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어버린 몸무게 때문에 소속팀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발로텔리는 브레시아 입단 이후에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의 무리를 일으켰고 이를 참다 못한 브레시아 구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웨인 루니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악동인 루니. 맨유에서 13시즌간 활동한 루니는 07-08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대표되는 맨유의 최전성기 퍼거슨 체제의 주축 공격수로서 활동했는데 맨유에서 맨유의 역대 최다 득점자 기록을 세우고 프리미어 리그 통산 득점 3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맨유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6-17 시즌 30대에 접어든 루니는 과체중을 벗어나지 못하는 몸 상태를 보였는데 신체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를 보였죠. 이에 전 맨유 수비수 폴 파커로부터 루니는 지난 과거는 잊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루니가 이룬 업적과 골에 대해 인정하지만 현재 그는 과체중에 느린 남자로밖에 안 보인다 라며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에버튼으로 복귀하면서 맨유에서의 커리어는 마무리되었지만 팀의 유로파 우승을 함께하면서 팬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7번째 선수는 아드리아누입니다. 강인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파괴력과 유연한 몸놀림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아드리아누. 이런 그는 세리에 무대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테르, 피오렌티나, 그리고 파르마에서 주축 공격수로 활동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2006년부터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인테르에서 뛰던 당시 아버지의 사망은 아드리아누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음주, 마약 등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몰락하게 되었죠. 경기력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며 결국 인테르에서 방출되었고 브라질로 복귀하였지만 달라지지 않아 끝내 재능을 피우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됩니다. 8번째 선수는 호나우지뉴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2연패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는 인간 같지 않은 실력과 독특한 외모 덕분에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하지만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는 07-08 시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호나우지뉴는 팀 전체 훈련에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이트클럽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늘어난 뱃살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자율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던 감독인 프랑크 레이카르트는 이러한 호나우지뉴에 대해 통제를 가하지 못하며 팀의 분위기는 점점 엉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2007년 에드미우송은 인터뷰를 통해 호나우지뉴를 포함한 바르셀로나 구단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들에 대한 저격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검은 양 사건인데요. 검은 양으로 지목된 당사자인 호나우지뉴는 훈련장에서 패스 연습을 하다 나는 검은 양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후로도 호나우지뉴의 방탕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구단은 메시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를 결심.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이후 AC밀란으로 이적했지만 전성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친정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수 생활 은퇴 이후 호나우지뉴는 2017년 바르셀로나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번째 선수는 마라도나입니다. 펠레와 함께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 논쟁을 펼쳐왔던 마라도나. 보카 주니어스에서 본격적으로 축구계의 이름을 알리며 1982년 유럽으로 건너가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죠. 하지만 마라도나는 자기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1990-91 시즌 리그가 개막하고 술과 마약, 절제가 없는 나태한 사생활, 거친 태클로 인한 몸 상태 등 마라도나를 스쿼드에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마라도나는 거래 목적의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라도나는 결국 1년 2개월을 선고받으며 피파에게 1년 이상의 자격 박탈을 선고받았는데 마라도나는 영광의 시절을 뒤로 한 채 유럽을 떠나게 되었죠. 은퇴 이후에도 마라도나는 마약 복용, 알코올 중독, 비만 등으로 건강상 평탄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2020년 향년 60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선수는 호나우두입니다. 1993년 크루제이루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호나우두. PSV로 이적해 유럽 무대를 밟은 호나우두는 1997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해 팀의 유에파컵, 구강컵 우승을 이끌었고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 축구계에 이름을 알렸죠. 이런 활약에 힘입어 1996년과 1997년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호나우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는 지단과 함께 세계 축구계를 양분했는데 2003년부터 부상에 시달리면서 고전하게 되었죠. 2007년 호나우두는 AC밀란으로 이적하면서 부활을 꿈꿨지만 인테르 시절부터 호나우두를 괴롭히던 왼쪽 무릎 부상이 또 발생하면서 결국 재계약을 포기, 브라질로 복귀하게 됩니다. 호나우두는 갑작스럽게 살이 찌며 훈련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이 일었는데 하지만 호나우두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살이 늘어나는 질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나우두는 눈물의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관리에 실패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된 사례 말고도 자기관리 실패로 논란이 생겼던 선수들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